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엄청 길었었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까지 끼어 있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최근 2주 동안은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갔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을 또 이제 빨간 날로 맞이했었다 보니까 시작된 느낌도 좀 덜 들었는데 벌써 10월 중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아마 좀 긴장되었던 마음을 조금 풀어둔 상태로 여유롭게 그런 긴 연휴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된 상태로 좀 급박하게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바로 집을 사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내용을 연휴 끝나자마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실거래 내역들이 바로바로 또 올라오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와서는 그런 내역들이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실거래 내역들을 보면서 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산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런 시기에 명절에 이제 산 곳들은 대체 얼마나 좋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때 생각보다 정말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계약월이랑 계약 일자를 보면은 빨간 날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휴를 맞이하기 직전인 9월 27일에 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케이스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어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거래된 내역들을 쭉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첫날이나 아니면 맨 끝날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해볼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중간 날 있죠. 특히 추석 당일을 9월 29일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거래된 것들은 정말로 뭔가 급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금액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83건이나 있어요.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제 한번 언급되었듯이 우리 대구에서 가장 싼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농공 지역을 앞으로는 좀 떠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연휴에도 좀 거래된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수요는 있긴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풍읍부터 시작해서 대명동에 있는 경일맨션 77년식인데요. 이런 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쪽에 달성 화성파크들이 이런 것들도 한 1억 정도에 거래는 되었고요. 평수는 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괜찮은 것들, 우리가 신매동도 또 입지 자체는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아파트는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역 바로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선호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침산동, 북구의 대표적인 학군지이죠. 침산 무지개 2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핵심지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선호되는 구축 아파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신천동, 편리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신암동 보이고요. 그리고 월성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범어동, 이제 범어 3동 안에서도 가장 외곽지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동이 사실 가깝죠. 요거는 이제 정말 범어동 입성이 가장 끝이다 정도로 바라보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일단 4억밖에 안 하다 보니까 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알파시티 쪽도 나름 괜찮고, 그리고 수창동, 대센자 이런 것들도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이고, 자, 월성동 월드 메르디앙 괜찮죠?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 파크, 5억대 중반까지 벌써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현 아이파크, 북구에서 두 번째 학군지라고 볼 수 있겠고,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이건 평수 큰 게 거의 6억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이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평수 큰 신세계타운이 한 6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고, 마지막 범어동 라운 프라이빗 2차, 이건 10억 3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괜찮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정말 딱 살 때는 감정적인 요소들로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접근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많이 묻기도 하고 또 많이 들려오는 것들을 동계산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겠지만 정말 딱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웬만한 투자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 들뜬 마음, 부푼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요소가 뭐 이런 부푼 마음에 좀 더 동조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뭐 추석 전에 좀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 행동들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타지 살다가 이제 대구 내려올 일이 있어서 이때 아니면 거래하기가 좀 힘들다, 계약서 쓰기가 힘들다, 이런 케이스도 뭐 없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약을 좀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확실히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뭐 특히 고가의 물건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좀 거래가 되었다 보니까 정말 확실히 좋은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확실히 제일 좋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높아진 가격대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내역들만 보더라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중저가 혹은 저가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훨씬 좀 많이 거래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듯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에 거래되었다라면 야,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 좋은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안 그런 것도 많다, 뭐 다 좋은 건 아니다 항상. 그리고 뭐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접근할 때 좋냐 안 좋냐 보다는 거기에 맞는 가격대들이 분명 다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대비 그 가격이 괜찮으냐 이렇게까지 접근했을 때는 뭐 다 나름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선택들이 되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연휴까지 행동을 하신 분들은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가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세를 먼저 살펴보겠지만은 항상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네라든지 혹은 더 세밀하게 아파트까지 어떤 가격대, 어떤 실거래 흐름들이 마련되는지 잘 파악한다면 적어도 내가 이 시계를 그냥 보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큰 시장 정도에서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제일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다 대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행동 요령을 좀 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